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본의 천재 작곡가, 청각장애인 베토벤이라고 불리었던 사무라 고우치의 뒷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겁니다. 자, 그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나서 그가 직접 인터뷰한 영상들과 그리고 그의 끝나지 않은 거짓말들, 그 퍼레이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의 최후.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그의 인터뷰 영상과 모든 이야기들 시작합니다. 자, 고스트라이터로서 자백을 했던 니이카키의 모든 인터뷰가 있은 뒤에 언론에서 그의 청각장애가 거짓말이 아니냐, 예전부터 이상했다라는 인터뷰와 어떤 증언들과 영상까지 다 공개가 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호사들도 이제 그를 버렸어. 뭔가 계속 사무라 고우치가 약간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고 변호사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없어졌다라면서 자진 사임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무라 고우치가 한 번 더 자신의 귀에 장애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재검사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재검사를 받았던 그 검사 결과예요. 자, 요코하마에서 장애에 대한 재검사를 다시 한 결과 그의 청각은 완전히 상실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약간 난청 정도라고 나왔고요. 일본 신체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수첩 교부를 할 정도, 그러니까 장애인 수첩을 받으면 나라에서 뭔가 어느 정도 지원받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데 이 사무라 고우치는 장애인 수첩을 받을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시 수첩을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의 말에 따르면 사실은 장애인 연금도 원래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하긴 작곡하면서 돈 엄청나게 긁어 모았으니까 장애인 연금은 따로 필요 없었을 수도 있죠. 자,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사실 내가 한 3년 전부터 소리가 약간 들리고는 있었어요. 근데 약간 뭔가 뒤틀리게 들리거나 뭔가 소리가 왜곡되게 들리기 때문에 보청기를 껴도 사실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화하고 독순수를 익혀왔고 그래가지고 기자회견 할 때나 그를 인터뷰할 때는 항상 옆에서 수화를 하시는 수화 통역가가 함께 늘 있었어요. 자, 니이카키의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고스트라이터다, 그리고 사무라 고우치와 대화할 때 그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면서 씩씩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작곡도 할 수 있고 천재적인 재능이 있으면 왜 고스트라이터를 고용했냐 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사실 디지털 음악이라든지 요즘 현대 음악에 밀려나서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자꾸 뒤로 밀려나게 되고 나는 그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들을 다시 예전의 인기처럼 복원시키고자 했었다. 그런데 내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언론에 보도하면 뭔가 청각장애인이 천재적으로 됐다, 약간 그런 말도 듣기 싫었는데 사실 어느 한편으로는 좀 욕심도 났던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일본에서 NHK의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서 산천 동경의 OST를 비롯해서 그가 그의 이름으로 만든 작곡들도 모두 다 고스트라이터가 작곡한 곡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니이카키가 말한 것처럼 니이카키는 내가 마치 되게 아동 수준의 작곡 수준을 갖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근데 사실 니이카키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어느 정도 내가 작곡은 했지만 프로듀싱 할 때 약간 어느 정도의 조언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작업이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무라 고우치가 아니 니이카키 말처럼 내가 되게 작곡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야.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난 아마추어는 아닙니다. 난 작곡할 능력이 있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뛰어난 작곡 실력을 가지지 않은 걸로 밝혀졌어요. 자, 그리고 장모님이 말했잖아. 그때 그가 뭐 이렇게 자필로 작곡한 그런 악보 같은 게 있었다고 했는데, 무슨 이 부분은 뭐 좀 더 크게 하고 뭐 이런 작곡 자필 악보가 있다고 했는데, 그의 장모가 말했잖아. 이거 우리 딸의 필체라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장모가 오해한 거다. 그건 내가 쓴 게 맞고 아내는 작곡을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 말했고, 아내에게도 그럼 나와 지금 이렇게 모든 사실을 밝혀졌으니까 그래 우리 이혼할래? 라고 했는데 아내가 거부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라고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무라 고이치의 기자회견 다음날 니카키는요, 니칸 스포츠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무라 고우치가 사실 자기랑 이렇게 뭐 음악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전화통화로 대화를 한 적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봐봐.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을 했고 갑자기 3년 전부터 귀가 들린다고 말을 했는데 그가 작곡을 한 건 훨씬 더 전이야. 왜냐면 이 고스트라이터가 18년 동안 대신해서 대작을 해줬기 때문에 18년 동 거의 2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전화를 통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예 안 들린다고 했었거든. 그가 처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는. 자, 그런데 이렇게 작품에 자기가 이제 작곡을 하고 자기가 이제 음악을 녹음해서 전화통화로 들려주면 사무라 고이치가 전화통화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다라는 말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라 고이치가 귀가 안 들린다, 뭐 가까이서 소리를 들어도 약간 소리가 왜곡돼서 들린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죠. 자, 사무라 고이치와 니이카키의 이렇게 막 싸움은요, 점점 커져서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당시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TV에서 또 사무라 고이치를 갑자기 냅두겠어? 아니, 귀가 안 들린다면서요? 사무라 고이치님, 사무라 고이치 여기 좀 봐주세요. 귀가 진짜 안 들려요? 이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무작정 그의 집을 찾아간 거죠. 자, 그 영상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사무라 고이치는요, 사실 어디에 갈 때마다 항상 그냥 걷지 않았어. 어떻게 걸었냐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항상 걸을 때 지팡이를 잡고 걸었어요. 왜일까요? 자, 지팡이를 짚던 그가 갑자기 집 밖을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손이 모두 자켓 속에 들어가 있죠. 자, 그것도 함께 보실게요. 통역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すいません。 실례합니다. サムラゴーチさん。 사무라 고이치 씨, 耳が聞こえるっていうのは本当なんですか？ 귀가 들린다는 게 사실입니까? 楽譜が読めないっていうのは本当なんですか？ 악보를 읽을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すいません。なんか答えてください。今日は杖つかないんですか？ 저기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오늘은 지팡이 사용 안 하시나 봐요? サムラゴーチさん。 자, 이러면서 막 비아냥을 거리죠. 한 번 더 그냥 제가 조용히 하고 보여드릴게요. すいません。サムラゴーチさん。耳が聞こえるっていうのは本当なんですか？楽譜が読めないっていうのは本当なんですか？すいません。なんか答えてください。今日は杖つかないんですか？サムラゴーチさん。 너무 처량하지, 뒷모습이 너무 처량해.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이 또 아파. 뒷모습이 너무 처량해. 그래서 이렇게 추리닝 바지 입고 그랬잖아. 막 정장 바지 입고 오케스트라에서 막 이렇게 박수 받고 찬양받던 그가 이렇게 작아진 모습입니다. 자, 사무라 고이치는요, 사건 이후에 그가 작곡했었던 히로시마 이 전국 투어를요, 취소가 됩니다. 전국 투어가 취소돼요. 당연하지. 지가 만든 음악이 아니므로 이제 취소가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기획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조차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사실 니이카키에서 법정 대응을 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그 명예훼손을 고소할 뭐 돈도 아마 없었을 거고, 왜냐면 너무 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여서, 그리고 법적 대응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법적 대응을 할 만한 어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사무라 고우치의 그 실토와 니이카키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이때 이 음악계가 난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사무라 고우치가 작곡한 걸로 알고 이 음악으로 올림픽에 나가려고 했었던 이 비운의 스케이터, 바로 타카시 스케이터인데요. 자, 이 타카시 스케이터가 경기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이 기자회견이 열린 거야. 고스트라이터다, 사실 그 곡은 내가 작곡한 거다 라면서.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타카시 다이스케도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야, 그런데 생각해봐, 올림픽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음악을 바꿀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이 뭐 일주일 안에 안무를 다시 짜고 음악을 바꾸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 이 음악은 내가 스스로 좋다고 느껴서 직접 고른 음악이고, 작곡가가 누구든지 간에 나는 음악을 바꿀 의향이 없습니다 라면서 밝히게 되죠. 자, 당시 해당 기사입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일본 피겨스케이팅 연맹도 이 사건과 관련된 연기 음악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대신 연맹에서는 사무라 고이치의 이름을 삭제하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국제 피겨 연맹 측에서는 연기 음악을 선곡하고 통보할 때 굳이 작곡가의 이름까지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곡을 연기 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겨스케이팅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분의 인터뷰가 있어서 그 감독분이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지 그 인터뷰 영상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분이 바로 피겨스케이팅 감독이고요. 한번 통역 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高橋選手はあの曲を、気に入って、ショットに選びましたし、それによって曲を変えるだとか、何か動揺したっていうことはもう一切ないし、はい。 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나카 선수가 그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쇼트 프로그램의 곡으로 선정했습니다. 곡을 바꾼다든지 그가 지금 뭐 동요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어. 그의 뭐 청각 장애를 알지만 천재 일본의 베토벤 작곡가 막 이러면서 막 사무라 고우치 열풍이 엄청 났었단 말이에요. 막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었고, 한국에서도 그가 고스트라이터를 사용했다 했다는 그 대작을 대신했다라는 그 기사도 한국에 막 올랐었어요. 자, NHK도 그의 취재를 하면서 그의 모든 일상생활을 제작 과정하면서 사실 그가 귀가 안 들리는지, 그가 직접 작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라는 사실은 사실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뭐 그렇게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13일에는요, NHK 회장 모미 카츠도 상이 어떤 그 정례 회견에서 결국에는 그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 그에 대한 그의 천재성으로 찬양하면서 그의 일생을 다루면서 그가 정말 뭐 어떻게 열심히 살았으며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에 대해서 진실과 다른 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라면서 공식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조사를 뭐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했으면서 사무라 고우치의 고스트라이터 기용과 청각장애 의혹에 대한 검증 방송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겠습니다. 뭐 기획해보겠습니다 라면서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히로시마시에서도 사실 히로시마라는 음악을 얘가 만들었잖아. 근데 그 음악이 엄청나게 붐이 일었단 말이야. 그래서 교향곡 1번 작곡 공로로 이 사무라 고이치에게 이 히로시마시에서 시민상을 줬어. 시민상을 준 거야, 얘한테. 그래가지고 사람들 난리가 나겠지.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 작곡가한테 히로시마시에서 시민상을 수여할 수 있는 거죠? 당장 취소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사무라 고우치가 결국에는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시민상을 자진 납세하겠다 라는 것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히로시마시에서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誤りであるとするならば当然取り消しという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ね。 자, 이분은 그 히로시마시 시장이셨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취소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면서, 그의 시민상 당연히 취소할게요. 라고 이렇게 공표를 하죠, 대놓고. 자, 통보를 받고 이틀 뒤 시청 앞 게시판에 사무라 고이치의 히로시마 시민상을 취소한다 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딱 이렇게 인터넷에 뜹니다. 그리고 사무라 고이치의 개인 변호사에게 표창장과 그 시민상을 다시 반환해달라 라면서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가 토호쿠에 있는 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 후쿠시마현 모토미야 시에서도 사실 사무라 고우치가 이제 그들을 그 피해자들을 위해 음악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가 만든 음악이 아니라는 게 발표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라 고우치에게 위촉한 시민의 노래 미즈이로노 마치라는 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 파괴되었어요. 미즈이로노 마치라는 이 노래를 그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피해자들을 위해 자기가 이 노래를 바칩니다. 헌정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다 거짓말로 밝혀졌죠. 자, 토모미야 시청 측은요, 사무라 고우치에게 2014년 1월 이 노래의 악보를 받아서 그 미즈이로노 마츠라는 악보를 받아서 토호쿠 대지진 3주년 추모 행사 때 처음으로 이 노래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스트라이터라는 게 밝혀지면서 계획을 딱 취소하고 다른 작곡가에게 다른 노래를 재위촉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라 고우치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례금도 주려고 했어. 그 사례금이 얼마였냐? 200만 엔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지금 2,200, 2,300, 2,200 정도 되는 돈일 것 같아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 돈도 지급이 취소되죠. 자, 그리고 그가 또 여러 가지 따져나와서 노래가 너무 유명한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일본 레코드 협회에서도요 2014년 2월 7일에 그가 만든 줄 알았던 교향곡 1번의 음악에 골든 디스크를 줬단 말이야. 골든 디스크. 야, 클래식 음악인데 20만 장을 넘게 팔았으니 저 골든 디스크를 줬는데 이 골든 디스크 인증도 당연히 취소하겠습니다. 라면서 발표가 됩니다. 자, 이 골든 디스크가 뭐냐면요. 판매고가 10만 장 이상 넘는 음반에게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인증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튜버로 치면은 뭐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다이아몬드 버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 인증도 당연히 취소가 됐죠. 자, 그런데 일본 음반 중에 이 골든 디스크 인증이 취소된 게 바로 이 사무라 고우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죠. 자, 이 결정은요, 일본 협회 측이 내린 게 아니고요, 발매 음반사였던 일본 콜롬비아 측의 요청에 의한 것에 의해서 그 인증이 취소가 됐고요. 콜롬비아 측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이 너무나 지금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본 결과 인증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골든디스크 인증을 취소합니다. 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라 고우치의 작품을 호평했던 평론가들 있지. 아, 그의 음악은 어떻게 청각을 잃은 사람들 저런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죠? 라면서 그의 음악을 막 칭송했던 이 사람들은요, 또 갑자기 사실 음악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칭찬한 것 뿐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엄청난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때는 좋다고 했으면서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하신가? 막 이러면서 또 사람들의 약간 또 이런 비난이 아닌 비난이 또 이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 사무라 고우치와 친분을 쌓았었던 사람들도요,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지자 입을 꼭 닫고 조용히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교향곡 히로시마 일본 전국 투어에 발탁되었던 그 지휘자 있죠. 지휘자들던 김세이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뒤가 굉장히 구린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사무라 고우치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막 독했는데 그와 친한 분이 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뒤에 뭐 빚지고 돈 돈 빌려서 돈 안 갚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주변에 많았다고 해요. 그래갖고 김세이쿄 씨 같은 경우에도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자신의 높은 커리어에 큰 오점을 남긴 인물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저작권.
이 저작권 분쟁이 또 예상이 됐죠. 자, 일본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게 상호 간의 계약이 성립됐을 때, 상호 간에 어떤 만약에 성립되었을 때는 저작물 권리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저작 인격권 양도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작권 분쟁이 소용이 없는 게, 이 고스트라이터였던 니이가키가 자기는 이 저작권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 이런 뭐 저작권에 대해서 분쟁도 하고 싶지 않고 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라고 이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저작권 분쟁에 관련돼서는 어떤 법적 절차도 밟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4년 2월 5일부터는요. 해당 모든 작품들의 저작권과 저작 인격권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모든 연주에 녹음되었던 음악이라든지 그 음악, 그리고 방송에 내보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올스탑 시켜버립니다. 이 노래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돼. 사용하지 마! 라면서 올스탑을 내려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사무라고 우치가 작곡했다던 모든 작품들은요. 영상물 발매, 유통 이 모든 것들이 공식적으로 중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공표된 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반년 정도가 지난 2014년 8월 당시에는요. 사무라고 우치는요. 당연히 어떤 대외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고스트라이터로 일했던 니이가키 같은 경우 사진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니이가키 씨 뭔가 때깔이 굉장히 좋아졌죠. 자, 이 니이가키 씨는요.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자기가 나는 공범입니다. 저는 저작권에 욕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 교수로 경민 교수로 다녔던 그 대학교에도 사표를 내고 막 이렇게 자기도 공범이라면서 자신이 잘못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죄송합니다 라면서 사과를 했는데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7월 19일 밤에는요 5개월 만에 도쿄 아리아케 TFT 홀에서 공연까지 하게 됩니다. 자, 자신이 고스트라이터님을 폭로한 매개 잡지인 주간문춘 편집부에서 교향곡 하리꼬미라는 곡을 재즈 노넷 구중주단 이게 뭐야 우리가 말해도 뭐 알겠어요, 그죠? 현악 4중주 편성으로 이렇게 딱 처음 공연을 했는데요. 이 공연은요, 여러분 니코니코 도우가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 기묘한 이야기에서도 그 니코니코 도우가에서 미친 아이 한 명 있었잖아. 그 전달해드렸는데 약간 일본의 아프리카 T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니코니코 도우가에서 그 공연이 생중계됐다고 합니다. 자, 11분밖에 안 되는 모던 재즈의 스타일의 작품이었는데요. 굳이 약간 재즈 느낌인데 굳이 교향곡이라고 칭하고 알파벳 대문자로 하리코미라면서 알파벳 대문자로 쓴 것은 사실 자기가 사무라고우치 대신에 써준 교향곡 히로시마 있죠. 대박친 그 히로시마도 교향곡이었고 모두 대문자로 시마라고 대문자로 썼는데 사실 그 히로시마 자기가 썼던 그 교향곡을 약간 조롱하기 위해서 굳이 재즈 스타일의 노래를 교향곡이라고 하고 하리꼼이라고 대문자로 한 게 아닌가, 그를 조롱하기 위한 패러디가 아닌가 라는 그런 사람들의 의구심도 돋았다고 합니다. 자, 공연 후 니이가키는요 니코니코 도우가 이용자들에게 이 곡의 2차 창작을 공식 허가한다라고 발표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내 곡이지만 이 곡을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스타일로 창작을 하셔도 됩니다 라면서 공식으로 허가를 발표해요. 자, 그리고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차후 보컬로이드를 또 사용한, 그리고 이용한 어떤 또 다른 곡도 작곡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공표했다고도 합니다. 자, 니이가키 타카시는요 이 사건 이후로 오히려 굉장히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공연도 하고 작품도 계속 내고, 거기다가 2015년 6월에는요 음악이라는 진실, 온가쿠토 이유 신지츠라는 책까지 내게 됩니다. 책까지 내요. 일본은 뭐하면 툭하면 책 내잖아요, 그죠? 자, 이 책에서는요 자신의 음악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반성적 회고록 같은 느낌의 글들도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2016년 9월에는요, 후쿠시마에서 도쿄 실내 관현악단을 지휘해서 교향곡 연도랑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신생이라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세 곡을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협주곡에서는요, 피아노 독주까지 자신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공연의 실황 녹음을 같은 해 11월에 데카라는 곳에서 음반으로 발매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니이카키의 첫 메이저 데뷔 앨범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고 계셨나요? 이분이 또 한국 아티스트랑도 공연을 했더라고요. 뭔가 협업을 했더라고요. 자, 1번 타워 레코드 음반 소개 페이지를 보면요. 2018년도에 정재은의 나비잠 사운드 트랙을 담당하게 되면서 영화 음악가로도 데뷔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정재은의 나비잠이라는 그 사운드 트랙을 담당하셨다고 해요. 자, 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수입이 예전보다 2배 정도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하신 게 뭐냐면, 사실 제가 노총각이라서 약간 조금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니이카키의 행보는요, 사실 처음에는 그가 고개 숙여서 모시아케 고자이마세 막 이러면서 되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의 공범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처음에 자신이 공범이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 숙인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빨리 그런 반성의 그런 기미를 너무 빨리 철회한 게 아니냐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물론 최대의 잘못한 건 사무라 고우지에게 있어요. 하지만 유령 작곡가, 고스트라이터로서 활동했던 니이카키 역시 약간 조금 더 자숙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게 맞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사무라 고우치가 이렇게 다 까발려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시죠?